자, 일단 여러분들 어떤 게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내가 원의 방정식을 내가 완벽히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 태정아? 3개. 이유는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중심하고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는 형태랑 이거를 전개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16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일반적으로 원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으니? 여기까지? 그래서 문자가 지금 a, b, r, a, b, c 3개니까 점이 3개가 필요한 게 맞아. 근데 어떨 때는 점 2개만 해가지고 풀 수 있거든. 어떨 때냐면 원의 중심과 나머지 한 점 또는 반지름을 알면 사실은 조건 2개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의 중심을 줬다는 얘기는 이 A하고 B가 한 방에 처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2개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중심하고 이 나머지 하나를 쓸 수 있는지를 사실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3이라고 하면 지금 식은 2개지만 원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원의 중심이 1,2이기 때문에 A하고 B라는 게 한 방에 처리가 되고요. 반지름이 이렇게 나머지 식 하나를 처리하니까 사실 식 2개도 풀 수 있다. 2차 함수 똑같이 2차 함수. 2차 함수는 식이 원래는 3개란 말이야, 얘가. 문자가 3개니까 식이 3개 필요한 거야, 이렇게. 근데 2차 함수도 꼭지점하고 나머지를 알면 식 2개여도 우리는 이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꼭지점이 뭐 1,2고 나머지 하나 뭐 2,6을 지난다고 하면 A는 모르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2,6을 지난다 대입하면 A 값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래는 3개가 맞지만 이렇게 특수한 점 꼭지점이라든지 중심을 주면은 나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얘하고 얘가 지름이 양끝점이라고 나왔는데 식이 2개밖에 없단 말이야. 백날천하 대입한다 한들 A하고 B하고 식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중심을 줬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원이 일단 이렇게 있으면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을 주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뭘 주고 있는 거야? 이놈의 중점이 중심이다라고 주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중점을 구하면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반지름만 알면 이제 나머지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네. 반지름은 이 중심에서부터 나머지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얘가 반지름이 나온다는 거죠. 시영이 따라간다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을 루트 빼고 제곱하니까 반지름을 루트 C를 표현한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이러한 원을 잡아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점이 3개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점, 중심이라든지 포물선을 준다면 얘는 식 2개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거지. 됐어? 자, 넘어가서 747번 가봅시다. 747. 자, 747 선생님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자, 지금 747 문제 보면 점이 3개 나왔네. 맞아요? 그럼 점 3개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하냐 여기다 대입하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야.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2차식 3개 나오니까 두렵다고요. 여기다가 3개를 대입하셔서 A, B, C를 연립해서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혹시 747 질문자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문카이? 네, 제가 여기 대입해가지고 여기서 푼 다음에는 연립이 와요, 혹시? 왜 연립은 되었죠? 넘어가도 돼요? 혹시 여기다 대입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 여기다 대입했어? 어떻게 했는지 그래, 이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747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751 갑시다. 751. 좋습니다. 오늘 냈다, 얘들아. 이번에 냈어. 선생님 냈어. 기억나. 자, 이놈의 교점과 4,-1을 지나는 원의 넓이. 자, 봐봐.
751번에다 별표 치고 개념 써주세요. 751 별표 치고 개념. 그리고 두 원에 선생님이 지금 부르는 말 써야죠.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자,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잘 봐. 얘하고 얘의 교점을 너네가 직접 구하면 안 돼. 교점 구할 수 있어. 교점은 연립이니까 2차하고 2차를 충분히 연립해서 이 점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교점이 구하면 교점이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세 개의 점이 나오니까 걔를 747번처럼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교점을 구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 K를 붙임으로써 개념이 아니라 한쪽에 K를 붙임으로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K에 대한 방정식이요, 개념이요. 이렇게 꽝 써줘야지. 자, 근데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직선이 나오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쪽에 K를 붙임으로써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형태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러한 형태가 4,-1을 지난다라고 하니까 얘가 4,-1을 지나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이거는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10번이고 반복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4,-1을 쏙 대입을 해보면 16 더하기 1 더하기 8 마이너스 9 더하기 K에 대입해. 그러면 16 더하기 1 마이너스 40 더하기 6 더하기 9는 0 이렇게 나와서, 자, 정리하시면 16 정리하시면 15 17 30 마이너스 8K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K는 2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K가 2라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K에다가 1을 쏙 대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K에다가 1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 그리고 2배니까 마이너스 18x 그리고 2배 하면은 마이너스 12y 그 다음에 2배 하니까 18에서 9배니까 더하기 9는 0 이렇게 나오고요. 3으로 나눠버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은 0. 자,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 만들어야지.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여러분들 뭐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일단 얘를 넘깁니다. 그 다음 완전 제곱식 만들어. 그러면 내가 여기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3인데 내 마음대로 9 더하기 4, 즉 13을 더해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3을 더해주면 식이 똑같아진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얘가 10이 나와서 반지름은 루트 10. 반지름은 루트 10. 그래서 원의 넓이는 10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제를 푼다라는 것보다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 자, 752번 별표 3개. 개념 써놓으세요. 752번 개념. 별표는 5개 하자, 얘들아. 752번은 개념입니다. 별표 5개. 그림 암기 써놔. 그림 암기. 그림 암기. 얘들아, 이거 완전히 책 주실 거야. 책 증정하는 걸 할 거고요. 책 증정 관련해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을 거예요, 기념해서. 이름이 아직 다 사인하셔가지고 시영이부터 나와서 찍읍시다. 그래. 제가 나와서 책 갖고 사진만 찍는 거예요. 네. 난 봤어. 네. 자, 752번은 개념 문제라고 했고 지금부터 그림 암기
근데 이걸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끝난다 얘들아. 자. 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점이 있대요. 이렇게 4,1이라는 점이 있고요. P라는 애가 어디냐면 여기 원 위에 P가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일단 그림을 그릴 때 얘들아, 봐봐, 실판. 이 4,1이 원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안의 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4,1을 대입해.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는 이보다 크죠? 그럼 얘는 원 밖의 점이라고 얘기했어. 이 둘이 같으면 원 위의 점, 작으면 원 안의 점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네, 자 보면은 P는 여기 원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AP가 언제가 가장 길고 언제가 가장 짧은지를 한번 P를 이동시켜가면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P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AP라는 길이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P가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 AP가 점점 짧아진다는 게 느껴지니? 맞아? 언제가 가장 짧냐면 사실 뭔가 이때가 가장 짧을 것 같아. 이때가 언제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때가 가장 짧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보다 조금 가고 여기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조금씩 길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잘 봐. 선생님이 이 A라는 점에서 이 원의 중심을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원이라는 놈은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딱 반원 나오잖아. 맞니? 그럼 P가 여기서부터 조금 위로 움직이면 얘는 길이가 길어진다는 게 보인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P가 여기서부터 다시 위아래로 움직이면 길이가 다시 짧아진다는 게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기준이 뭐냐면 이 중심을 찾을 때가 되는 거야. 중심을 찾을 때. 전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기억해 주셔서 이때가 가장 짧을 때, 이때가 가장 길 때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이 M하고 M, 최대하고 최소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이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이 중심이 핵심이 돼서요. 이 점에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버리면 최소가 되고 이 점에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버리면 최대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 그래서 최대라는 놈은 중심에서부터 그 점 A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그냥 중심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쓸 뿐이야. D 더하기 R 이렇게 표현하고요. D 더하기 R. 그리고 최소라는 놈은 D에서 반지름을 빼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고 여기까지 빼게 보세요. 지금 해. 최대는 D 더하기 R, 최소는 D 마이너스 R. 이거는 문제를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념입니다. 개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보면 봐봐. 이 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중심이 2,-1이니까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빼고 제곱하니까 4 빼고 제곱하니까 4가 나와서 얘가 루트 8, 즉 2루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2지 얘들아. 반지름이 루트 2네. 루트 2. 그럼 다 구해보자. 최대는 2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거고 최소는 2 루트 2 빼기 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림적으로 좀 봐준다. 그리고 개념이니까 암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서 753번 갑시다. 753번 지울게요.
자, 753번도 별표 3개. 개념 써보세요. 개념. 그리고 알고 있는 자취라고 써보자. 얘들아, 알고 있는 자취. 괄호 열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라고 쓰세요. 괄호 열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자취가 하나가 추가된 것 같아. 저번에 어떤 거 배웠냐면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네. 자, A, B가 있고요. A, P하고 B, P가 같은 P의 자취. 기억나니? A, B가 있고 A, P하고 B, P가 같다네. 그럼 P는 어디 있어? 오케이. A, B의 수직 등분선. 이건 알고 있는 자취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막 연립해가지고 식을 풀어도 되지만 이거는 알고 있는 자취다라고 해서 얘는 P는 A, B의 수직 등분선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의 문제를 두 가지 형태로 쪼개서 풀어줬단 말이야. 그냥 식으로 푸는 방법과 자취를 알고 있다라고 해석해서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자취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봐봐. 일단 얘를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냥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나는 P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항상 똑같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하고 x, y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낸다. 이게 자취 푸는 방법이란 말이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관계식을 끄집어낸다. 그럼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선분 BP는 2배의 AP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성분 BP를 구해. 근데 그럼 루트가 씌워지니까 여기 양쪽을 제곱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BP의 제곱은 4AP의 제곱과 똑같다는 얘기고요. 갑니다. 자, BP의 제곱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AP의 제곱을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자, 이런 놈이 나온다는 거야. 정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런 애가 나오고요. 얘가 P의 자취가 된다는 거거든.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걸 의미하는 걸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른 문제를 한번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자취로 해석해서 그 다음에 외워서 문제를 풀 거야. 자, 가볼게. 일단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 그림에 집중해주세요. B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1대2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P라는 걸 한번 찍어볼 거거든. 자, P가 어디 있을 수 있냐면 일단 1대2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서 P가 여기에 있어서 1대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찍어도 상관이 없겠지. P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1대2로 외분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길이 B가 1대2 아 미안 맞니 이거? 네, AP가 1이고 BP가 2인데 외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AP가 1이고 이만큼이 1이고 BP가 2가 돼서 이렇게 외분한 여기 찍힐 수도 P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P가 또 어디 찍힐 수 있냐면 대충 AP 대 BP가 1대2인 점이 대충 선생님이 이런 찍어볼게. 1대2 이런 식으로도 1대2가 여러 가지 형태로 찍힐 수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했니? 이러한 P들을 다 모아보면 걔가 뭐가 나왔대? 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1대1라는 점들을 다 찍어서 모아보니까 걔가 뭐가 나왔다? 원이 나왔다는 얘기야. 자, 이제 이 원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 봐봐. 얘하고 1대1 점들을 이렇게 막 다 찍어보면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는 거야. 실제 찍어보면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러면 이 원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봐봐. 이 점과 이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됩니다. 이 점과 이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돼. 이 점하고 이 점이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는 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보이면 우리는 알고 있는 자취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식으로 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정리. 이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자취인데
주어진 이러한 형태를 보시면 우리는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자취로 계속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될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는 노가다야. 노가다. 전개하고 넘기고 정리까지 해야 돼. 그걸 선생님이 요약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지. 자,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하고 외분하는 점을 빠르게 구합니다. 자, 볼게요. 그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1 더하기 2분의 자, 1에다 곱하고 2에다 곱해. 그럼 0 나오죠? 자,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는 마이너스 5를 곱하고 2에다가 1을 곱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그래서 0, 마이너스를 찾아주시고 이해 되세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로만 바뀌기만 하면은 여기 2 마이너스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럼 외분점은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요. 더하니까 0,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근데 얘하고 얘를 뭐로 한다?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얘하고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원의 중심은 뭐야? 원의 중심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틀렸나? 잘못 썼네. 마이너스 5 더하기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7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일단 원의 중심을 찾아보면 원의 중심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니까 이게 0,3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이 점이 0,7이니까 반지름은 4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분점을 구해주셔서 원의 중심의 값을 찾아주셨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다 빨리 구해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 이런 질문하면 이런 질문 나와야 돼. 선생님 1대2만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가 몇 대 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m 대 n이면 똑같아요. 얘가 m 대 어떻게 나오더라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이랑 특점으로 한다.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잡식을 지금부터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자, 넘어가서 755번 갑시다. 755번. 이번엔 개념 공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현아, 원하고 중심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빼요? 자, 원하고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잖아. 맞아?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이 교점이 한 개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다고요. 판별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한다. 이쪽으로 개념이야, 개념.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면 얘를 한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푸는 거라.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3x-y 플러스 k는 0. 이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과 똑같다.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6
플러스 1 더하기 K가 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봅시다. 절대값 7 더하기 K가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 7 더하기 K는 뿔마 10이 가능하다는 거죠. 뿔마 10 됐나요? 그래서 K는 3, K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개념 문제였다. 다 개념 문제예요. 원어스 타입이. 그래서 이제 뭐 어렵죠. 금방 어려운 이유는 개념 알고 있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넘어가서 757번 갑시다. 757번. 접선. 오케이. 태정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현의 길이 구하는 법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오케이. 피타. 기억나시나요? 현의 길이 피타로 구한다. 자, 여기 757번 문제에다가 접선의 길이 써놓으세요. 접선의 길이 757의 접선의 길이 화살표 하시고 피타 똑같습니다. 접선의 길이도 피타로 천천히 구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757번 문제. 자, 일단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A라는 점이 뭐 이렇게 있나봐. 그래서 접선은 그었대요. 이렇게. 일단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완성시켜 줬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아, 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 접선의 길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한테 오면은 명치한테 맞는다고 그랬어. 왜? 네, 접점에서 중심에서 접점에서 쭉 표시인 거 없으면 무조건 명치한테씩 맞는다 했다. 일단 여기까지가 문제 풀기 위한 기본 세팅이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접선의 길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그림 보면은 여기를 연결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피타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가 3이라는 얘기고요. 내가 구하려는 게 이 길이니까 이 길이를 구한다를 피타 써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 길이는 이 점에서부터 이놈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시고 그에 따라 피타를 써버리면 접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현의 길이 피타, 접선의 길이 피타. 이걸 기본으로 빨고 가야지 원이 그나마 할만해. 그나마. 기본으로 안 깔고 가면 그냥 헬인 거고. 알겠지? 자, 넘어가서 759번 갑시다. 759번. 자, 지울게요. 접하고 수직인 직선이 1,K를 지난다. 자, 문제 보세요. 네, 잠깐만 이거. 자, 일단 문제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보세요. 이 원과 접한다라고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못한다면 그냥 계속 공식화해서 얘를 이렇게 무조건 쓰세요. 접한다고 나오면 여기서 이 시카나를 사실 주고 있다는 얘기야. 접하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다. 이걸 안 써버릇하면은 계속 원을 못 푸는 거야. 자, 그리고 이놈하고 수직이라는 얘기는 뭘 준 거야? 수직은 기울기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2야, 2.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고요. 나머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너네가 분명히 기울기는 찾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접한다라는 이 말 자체를 계속해서 이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은데 저걸 맨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원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b가 되고요. 접하기 위해선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놈하고 반지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식을 써버리면 b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맨날 못 풀죠? 이유는 이걸 안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해보시면 이 중심에서부터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자,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고요. 양쪽에 2를 곱합시다. 그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b는 0.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20과 똑같다라는 인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5분의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이 b가 루트 20이고요. 루트 5를 양쪽에 곱해버리니까 루트 100, 즉 10이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b는 뺄마 5가 가능하다. b는 뺄마 5가 가능하다. 양수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b가 5라면 내가 구하려는 직선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5가 되는 거고요. b가 마이너스 5라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얘가 1,k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1,2분의 9를 지나죠. 대입하니까. 자,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1을 지납니다. 근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은 k 양수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 맨날 답을 두 개로 이렇게 줍니다. 두 개 다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못 푸는 이유는 이거예요. 100%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761번 갑시다. 761번 이거 자, 봅시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전에 그은 접선이라고 나왔어. 그럼 중요한 건 얘가 원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2,0을 대입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2,0을 대입하면 좌변은 9가 나오죠. 우변은 1이 나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원 밖의 점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2,0이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어서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니? 근데 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접선이죠? 그러면 D는 R 해주시고 괜히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D는 R을 쓰려면 얘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는데 이 직선은 2,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 자체를 2,0을 지난다라고 하여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중심 2,3에서부터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 mx-y-2m은 0.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과 똑같다라는 예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과 똑같다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그려보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이 1이 된다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2m, 2m 지워지니까 3이라는 애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네요. m제곱은 제곱하니까 8이 되고요. m은 12가 2루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가 하나는 2루트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762번 문제 보시고 그림 그려보세요. 762번 문제 보시고 그림 그려봅니다. 762번 지워돼요. 언제가 기울기가 최대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면 A 3,0에서부터 여기 위에 어떠한 점 B가 있대요. 근데 직선 AB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그려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가윤아, 정신 차려. 자, 그럼 일단 기울기가 최대이려면 음수인 것보다는 양수인 쪽을 먼저 생각해야겠지. 그럼 내가 B를 여기 찍어버리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B를 여기다 찍지 말고 일단 여기 아래쪽에다 한번 천천히 다시 찍어보자.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커지려면 얘보다 점점 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얘보다 점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B를 점점점 이동시켜보면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래서 언제가 가장 클까? B가 점점 이동해. 언제가 제일 클까? 접할 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기울기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버리면 원 위의 점이 안 나오거든. 이 점을 지나면서인데 이거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커버리면 이 원 위에 점이 없단 말이야. 결론이 뭐야? 접선이다라는 거예요. 접선. 요 앞에 문제는 접한다라고 대놓고 준 거고, 지금은 접한다라고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돌려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문제는 다시 결론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접선은 또 뭐예요? 접선은 D는 R. 또 생각나셔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좀 전에 문제하고 똑같이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 자, 풀어버리면 일단 D는 R을 풀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3,0을 지나는 직선, 3,0을 지나는 직선 잡아주시고, 이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과 똑같다. 이걸 풀어버리면 M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계속 똑같은 풀이에요. 접선 나오면 D는 R, 접선 나오면 D는 R. 이거 똑같이 쓴다고. 됐니? 자, 넘어가서 763번 갑시다. 763번. 이놈에서의 접선이 적응하고 만나는 두절의 수표를 알파벳이라고 하겠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여기 위의 점이라고 나왔네. 위의 점. 접선의 핵심은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를 먼저 보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이니까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접선이니까 중심에서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를 하면 이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를 줬다. 해석해 주십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0,0이고 이 노란색의 기울기를 보면 2 증가할 때 1 증가하니까 이놈의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수직이니까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빨간색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2,1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빨간색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이제 여기서 풀 수 있어야 돼. 문제는 얘랑 이거의 교점이래. 그럼 교점은 뭐야?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연립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1차하고 2차 연립 어떻게 해?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그래서 연립은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쏙 대입한 게 열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5x제곱 마이너스 20x 넘어오니까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돼서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면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의 두근을 직접 구해서 제곱하고 제곱할 게 아니지. 이놈의 두근을 알파벳하라고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넘어가서 764번 갑시다. 764번. 자, 지웁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방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접하고 라고 나오는 순간 D는 R 표시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접하고 라고 나왔죠. 그러면 바로 D는 R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2사분면을 지나는 직선 L1. 이렇게 있고요. 위의 점의 사이 접선을 L라고 합니다. 이때 L1에서부터 L2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기본 문제 두 개 섞어놓은 거네.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접한다고 나왔으니까 D는 R 표현해주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이니까 3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첫 번째로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반지름과 똑같다 이걸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위의 점이라고 나왔죠? 위의 점 생략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똑같이 구하면 된다고. 잘 봐.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위에 3,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접선이니까 접점 찍어서 수직 표시해 주시면 이 수직은 기울기를 줬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를 구하면 중심이 0,0이니까 자 3증가할 때 1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놈의 기울기는 y는 3, 기울기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3,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3, 마이너스를 지난다 이렇게 가지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L2라는 놈은 y는 3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L1만 구하면 끝이야. 얘들아 이거 구하자. 자, 루트 10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b는 1이다 라고 하면 b는 절대값 b가 루트 10이니까 b는 뿔마 루트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대로 잘 봐. b가 루트 10이란 얘기는 y절편이 루트 10이란 얘기예요. y절편이 루트 10. b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란 얘기는 y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10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2사분면을 지나낸다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란 얘기죠. 2사분면을 지나니까. 그래서 b는 루트 10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두 개가 평행하지? 어떻게? 임의로 한 점, 편한 걸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푼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는 이놈 중 가장 쉬운 0, 루트 10 y절편을 찍어서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보십니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원방 끝. 그래서 764번은 앞에 있는 문제를 풀면은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원방 지금 원스텝 하면서 개념이라고 썼던 것들 있죠. 그거 계속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개념 문제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원방 기본 문제였고요. 자, 직방. 여러분들 직방을 거의 잘 못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방은 일단 각 유형의 대표 문제 풀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풀만한 것들, 풀어야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체크해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694번, 695번 이거 두 개 풀어준 것 같은데 맞니? 맞아?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되고요. 696번 해보세요. 자, 696번 해봅니다. 가윤아 696번 해봐.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직선이 이 선분과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는 방법부터 해서 정리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K로 묶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찍고 그리자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일단 K라는 점을 묶어서 x-5 더하기 3y는 0이라고 만들어서 5,0을 지나는구나 라고 해서 일단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A가 3,-4니까 3,4니까 대충 0이고요. 자, B가 -2, -1이니까 B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는 방법은 5,0을 지나니까 5,0을 여기다 찍어주시고 이 점을 지나는 웃음이 많은 직선들이다라는 거지. K값에 따라서 막 기울기가 변하고 있는 이런 직선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얘가 이 선분하고 만나야 돼.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은 만날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풀 거냐면 기울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놈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3,4에서 5,0이니까 2 증가할 때 4 감소하지. 2 증가할 때 4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놈의 기울기는 -2, -1에서 5,0이야. 그러면 7 증가할 때 1 증가하네.
맞아?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7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잘 봐, 얘들아. 기울기가 얘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얘보다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치?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2면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커지는 거야. 즉, 선분 AB하고 만나기 위해선 기울기는 주어진 마이너스 2보다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도 되고요.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다가 0 딱 되고 기울기가 양수여도 되는 상황인 거지. 이만큼 양수여도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야. 7분의 1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직선에 얘들아 이거 K 아니다. 기울기다. 기울기. 그럼 이놈의 기울기를 구해. 자, 이놈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K의 x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고요. 기울기를 구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내가 구하려는 건 K의 범위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함으로써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K의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저 놓쳤어요? 이게 왜 커지는 건지? 내가 여기다 기울기 마이너스 2인 게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생겼어? 그렇게 생긴 거지. 맞아요? 기울기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더 크니까. 맞아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물론 기울기가 이게 더 큰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 2고 여기 1이니까. 그래서 양수면 이게 더 가파라지는 게 맞거든? 근데 음수면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이 값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696번 잘 풀어보시면 되고, 자, 697번 갑시다. 697번. 자, 697에 그림 암기 써놓으세요. 그림 암기.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 투스텝 계속해서 풀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냥 오늘 같이 수업 나간 거를 다음에 다시 오답해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 푼 것들은 좀 위에다가 체크 표시 하나씩 해놓는 게 좋겠지. 자, 가볼게 얘들아. 자, 일단 이거가 엄청 유명한 도형의 형태인데 일단 봅시다. 자,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5라고 나왔고요. 문제에서 A 좌표가 0,4라는 얘기는 이놈의 길이가 4라고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 피타를 활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다. 얘는 3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A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 D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피타고라스 배울 때 피타고라스 증명할 때 이런 도형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자, 이놈 보시면 이 정사각형인가 이놈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여기 직각이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 동그라미 x라고 해보면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x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고 x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고 x가 되고, 즉 이 삼각형 4개는 모두 합동이 되는 되게 유명한 형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잘 봐. 여기가 3대 4야. 그러면 여기는 4대 3이겠네. 즉 여기 있는 이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합동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쵸? 그림은 이제 유명한 도형이니까 그림은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너네가 이런 도형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태정아 여기 C의 좌표는 뭐예요? X좌표 몇이에요? 7. Y좌표는? 4. 네,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D의 좌표는 X좌표는 4만큼 맞지? Y좌표는 7만큼 올라갔지? 4,7가 나왔지. 따라오니? 그리고 A좌표 0,4, B좌표 3,0 이렇게. 그래서 1번 문제는 끝났다. CD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럼 CD의 방정식은 두 점을 알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답 나오는 거지. 이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2번 1,-2분의 3을 지나고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주어진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중점인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면 어떠한 직선을 그리더라도 무조건 넓이가 이등분된다는 거예요. 원이랑 똑같아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을 지나면 원이 이등분되는 거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원을 이등분하는 거지. 똑같아. 사각형도 정사각형도 또는 직사각형도 대각선의 교점, 여기는 이 점을 지나면 사각형의 넓이가 이등분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렵게 외울 게 아니라 1,-2분의 3을 지나고 뭘 지나야 돼?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된단 말이야. 또는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0,0과 7,7의 중점, 즉 2분의 7, 2분의 7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다. 시간이 놓쳤어요? 다시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건 괜찮아? 그럼 이 점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라는 거지. 이거 이해 안 돼? 이거 이해 안 돼? 이해됐어? 왜냐면 이놈들은 여기가 이렇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등분하는 이등분점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7,7이니까 이 점과 2분의 7, 2분의 7을 지나는 직선을 잡아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이번 답이 나오겠죠. 추억이 됐나요? 요거 이 점 구하는 거? 이건 선생님이 구하려고 한 거고 문제가 뭐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거지.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떤 점을 지났는데? 이 점을 지나면 된다. 그럼 문제가 대충 이런 느낌이야.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문제 먼저 봤어야 돼. 문제가 여기 어떤 한 점이 있고 이놈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애래. 그럼 여기 어떤 한 점이 있고 이놈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뭘 지나야 된다고?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면 된다. 그래서 이 점을 찾아서 이런 직선을 찾아내는 거야 사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점과 2분의 7, 2분의 7을 지나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699번 풀어볼까요? 699번 695 오늘 시험은 평면좌표 투스텝 원의 방정식 원스텝 699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놈의 최소값.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문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점과 이 점에 대하여 여기 어딘가 P가 있어요. 그리고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 이거 평면적 문제거든. 언제가 최소야? P가 어디 있을 때야? 중점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굳이 중점일 필요 없다니까? 오케이. 3분 AB 위에 P가 어디야? 한 군데 있으면 된다고요. 저번에도 중점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 PA 더하기 PB 최소값은 뭐야? 그냥
A, B가 된다는 거지. 이 문제가 이게 합쳐진 거야. 이 기본 문제가 이게 합쳐진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는 PA 더하기 PB 요거 이 네 개의 추단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잘 봐라. 이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 언제냐면 구부러져 있으면 이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거야. 구부러져 있는 걸 폈을 때가 추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일직선이 될 때. P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얘를 일직선으로 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야지 길이가 더 짧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지금 구부러져 있는 이런 놈들을 펴달라는 얘기예요. PC 더하기 P를 보면 이때가 가장 짧아질 거다라는 거지. P가 여기 위에 어딘가 있으면 가장 짧아질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PB 더하기 PD도 구부러져 있는 걸 폈을 때가 제일 짧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니? 지금 P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진다는 거지. 그럼 결론, P가 여기 있으면 가장 짧아지겠구나. 무슨 말인지 되지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이 문제가 두 개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평자 오답하면서 이거 한번 하셨다면 너가 개념이 어렵지 않게 다가올 거야. 답은 뭐야? P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은 그냥 ABC 더하기 BT가 된다는 거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넘어가서 700번 빈출 가도록 할게요. 700번 빈출. 지워도 될까요? 자, 700번 갈게요. 자, 일단 직선 저렇게 보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기억 K는 1일 때 Y축이 표현하다. 니은 K는 마이너스 1일 때 E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딥은 1사분면을 반드시 난다. 마지막 리을 는 0 그리고 x-y는 0 이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자 봅시다. 자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은 어렵지 않게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기억 보면 유리화 집중. 자 기억 보면 K가 1일 때 X축하고 평행하다고 나왔는데 K에 1을 대입해보면 얘는 3Y-6은 0이니까 Y는 2라는 직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Y는 2라는 직선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X축과 평행한 건 아니지. 미안. X축과 평행한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나왔어. 그럼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하다는 얘기야? 평행하다는 얘기지? 실제로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는 평행한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 맞다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자 디귿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가 1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알려면 주어진 이 직선을 그려야 돼.
근데 이 직선 그리기 위해선 K로 묶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찍고 그려야 된다는 거죠. 막 그릴 게 아니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는 K로 묶어야 된다. 자, K로 묶어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일단 바꿔주셔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이 점을 항상 지난다라고 해서 쟤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이니까 두 개를 더합시다. 그러면 3y 마이너스 6은 0이 나와서 y는 2. 자, y가 2야. x에도 y가 2니까 대입하면 x는 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을 그릴 때는 2,1을 찍고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죠. 즉 무조건 1, 4분면을 지나는 게 맞다라는 거지. 무조건 지나는 게 맞아. 자, 마지막 리얼 별표 개념. 자,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래서 리얼은 아래다가 필기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저번에 어떤 걸 배웠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배웠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 K를 붙임으로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놈은 사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사실 표현하지 못해요. 어떤 직선을 표현하지 못하냐면 여기에 있는 K에 달려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라는 이러한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K에 붙어있는 이런 직선은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맘만 봐봐야. 선생님이 이 직선을 n이라고 하고요, 이 직선을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K에다가 m을 곱하고 l을 더한 이런 형태거든. 그러면 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L이라는 직선은 표현이 가능해. 왜? K가 0이면 L이라는 직선은 표현이 되지. 근데 이 M이라는 직선은 사실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걸 여러분들 선생님이 식으로 보여주려면 너무 복잡하거든. 식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잠깐 그대로 가볼게. 여기서 보자. 자, 문제 보면 얘하고 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표현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주어진 얘가. 근데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맞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는 얘는 사실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이 제일 보여주면 되잖아. 그치? 개념이야. 얘는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주겠다고. 잘 봐. 자, 주어진 저 직선을 선생님이 지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전개를 하면 k-1의 x 플러스 여기는 가져서 쓰면 된다. 2k 플러스 1y 마이너스 6k는 0이는데 얘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랑 같아질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 둘이 같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k-1배를 했을 때 얘랑 똑같아지면 되는 거지. 이 둘이 같다는 얘기는 이놈의 비율하고 이놈의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가 대충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이 둘이 똑같기 위해선 이놈의 비율, 즉 1분의 k-1과 2분의 2k 플러스 1과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k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저 두 직선이 같다. 즉 얘도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가 말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가 있기만 하면 표현 가능한 거야. 근데 없을 거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양쪽에 크로스해서 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이 식이 애초에 같을 수가 있어? 없지. 없다니까? 이 직선은 이런 형태는 표현 불가능하다고요.
이것도 보여주려면 똑같이 하면 되는데 문제가 많아서 되게 좀 더럽겠지? 너네가 딱 봐도 그냥 이게 더러워, 너무 더러워. 보여줄 수는 있지만 더러워. 알겠니? 그래서 그냥 얘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K가 붙어있는 이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그냥 틀렸다. 모든 직선은 아니다. 모든 직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K가 달려있는 이런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자, 702번 해볼게요. 702번.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림은 좀 그릴 수 있겠니, 그림?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그릴 수 있겠니? 전 그림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아까랑 똑같아. 여기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형태.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이 넓이를 어떻게 해야 돼? BC의 중점을 지난다. 저거 보이시나요? 맞아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쭉 가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져야지만 넓이가 똑같이 이동이 된다는 거죠. 일단 그림 자체는 너네가 어렵지 않게 그려줘야 돼. 여기까지 따라올까? 근데 이 그림은 딱 그리시고 이제 문제 어떻게 풀냐라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보고 AB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그럼 봐봐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문제는 이놈의 길이하고 이놈의 길이가 3대2라고 주고 있거든. 얘가 3대2라고 주고 있거든. 얘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를 주고 있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가 기울기다라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뭐라고 주고 있는 거야? 3분의 2라고 주고 있는 거야. 대놓고 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간 놈의 기울기가 3분의 2라고 알고 있고요.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직선하고 기울기하고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끝난다라는 거지. 시험 요거 이해되니? 요거 기울기 요거 이해돼? 그럼 기울기가 3분의 2. 그리고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끝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3분의 2에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 여기까지.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직선이 또 뭘 지나야 돼? 이 성분 BC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직선이 성분 BC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 성분 BC의 중점을 구해보시면 성분 BC의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마이너스 2 얘를 지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이 그러면 얘가 이 점을 지나려면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지. 대입해. 자 얘를 쏙 대입하면 2분의 B 마이너스 2는 3분의 2에 x 플러스 1 요거 플러스 1합니다.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5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양쪽에 일단 나눕시다. 자 양쪽에 6을 곱합시다. 자 양쪽에 6을 곱하면 3B-6은 자 여기다 6을 곱하니까 2A 플러스 10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3B 그리고 넘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22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놈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A 더하기 B의 최소값. 그리고 A, B의 조건을 줬겠죠? A, B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 B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걸 맞추면 A, B는 굉장히 많겠지. 여기서 나는 A 더하기 B가 최소가 되려면 A도 가장 작고 B도 가장 작은 걸 택해야 돼. 그럼 잘 봐. 여기는 얘는 무조건 자연수니까 양수야. 여기는 얘가 음수겠지. 그러면 B는 얘가 음수인데 여기 옆에 있는 애도 음수잖아. B가 7이면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B가 1이면 절대 나올 수 없지. 왜냐면 그 음수에 양수를 해서 이런 큰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즉 B는 아무리 작아도 8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24고 마이너스 22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거지. B는 8부터나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B가 8이면 A는 1이면 되겠지? 그치? 자 B가 점점 커질수록 A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지? 최소값은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자연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럼 B가 뭐여야 돼? B가 1 이런 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B가 1이면 2에서 이 음수를 뺐어. 3을 뺐어. 근데 얘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얘도 음수여야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B는 8부터만 가져간 거야. 오케이? 넘어가서 자취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자 704번, 705번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704번, 705번 동작할게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봐봐, 얘들아. 어떻게 푸는지 봐봐.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x, y라 하자 이게 시작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는 뭐야? 이놈의 자취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인 거지. 그래서 얘를 x, y라
하자. 일단 이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x, y를 하자. 애가 괜찮니?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주면 끝나는 거야. 잘 봐. 자, 일단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줄을 보면 a, b가 여기 위를 움직인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니? 아니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말이 위에 있다, 움직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a, b를 일단 여기다 대입해서 식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a, b가 움직인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내 최종 목표만 생각해. 내 최종 목표는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거야. x, y에 대한 식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거야. 자, 근데 나는 주어진 얘를 x, y라고 했기 때문에 x를 a 플러스 b라고 한 거고 y를 a 마이너스 b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어떻게든 x하고 y의 관계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y의 관계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항상 똑같아. 항상 자, 여기 내가 a, b에 대한 이 식이 있지. a, b에 대한 있는 식, 요놈 있죠. a, b에 대한 식을 a, b에 대한 관계식을 x, y의 관계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항상 하는 겁니다. 이놈을 x, y에 대한 관계로 천천히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얘를 x, y로 바꾸려면 이 a도 x, y로 바꾸고 이 b도 x, y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내가 여기는 이놈을 가지고 a를 x, y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a를 x, y로 바꾸려면 b를 소거해야 돼. b를 소거하기 위해선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자, 두 식을 더해버리면 이 a가 x 플러스 y가 돼서 a는 2분의 x 플러스 y, 즉 a를 x, y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b를 x, y로 바꿔야 돼. 그러면 b를 x, y로 바꾸려면 여기서 a를 소거해야 된단 말이야. 두 식을 빼버리는 거야. 두 식을 빼버리면 이 b는 x 마이너스 y가 돼서 b는 2분의 x 마이너스 y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대신에 a를 쏙 대입하고 b 대신에 a를 쏙 대입하면 얘가 x,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꾸어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자, a 대신에 이놈을 대입하고요. 2분의 3 x 플러스 y. b 대신에 이놈을 쏙 대입하면 더하기 4에 2분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는 0이다. 이놈을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x, y에 대한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문제 어때? 이 문제 풀 수 있겠니? 어렵죠? 너무 어렵잖아. 근데 시험에는 나오거든? 그럼 맞춰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x, y라고 잡고 관계식을 찾는다 이렇게만 끝내지 않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한번 쏠 테니까 그거를 좀 필기하시고 그 형태를 따라보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기는 705번 아래다 하시면 돼요. 705번 아래다가 자취의 방정식 찾기. 그리고 풀이를 괜찮으니까 그냥 암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똑같아. 첫 번째로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점 P 이놈에 대하여 P를 x, y라고 하는 겁니다. P를 x, y라고 하자. 자, 두 번째는 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외의 점이 있을 거거든. 그 외의 점, 그 이외의 점, 그 외의 점. Q를 A, B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A, B에 대한 관계식을 무조건 찾아내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대충 어떤 느낌으로 나와 있냐면 Q가 어디 위에 있다라고 나와요.
Q가 어디 위에 있다라고 나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Q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관계식이 나오겠지? 이등이 무슨 말인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함으로써 관계식을 끄집어내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최종 목표가 뭐냐면 3번 즉 A, B에 대한 식을 어떻게든 X, Y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고1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못하거든? 근데 풀이가 맨날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걸 그냥 외운 다음에 내신 대비를 하면은 그나마 조금은 괜찮을 거예요. 자취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필기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 704번도 다시 한번 접근해볼게요. 천천히. 알겠니? 다시 한번 천천히 접근해볼게. 자, 이 틀 그대로 지금부터 704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704번 첫 스타트가 뭐야? 보고 따라와 얘들아. 첫 스타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은 여기서 뭐예요? 이거예요. 얘죠. 첫 번째 얘를 x, y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이 문제 보면 그 외의 점이 있지. 그 외의 점이 뭐야? 얘지. 얘를 q, a, b라고 하는 거야. 2번까지 했니? 그 다음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는 거야. 뭐야? 얘가 여기 위에 있다고 나왔지?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야. 최종 목표가 뭐야? 얘를 x, y로 바꾸는 거야. 이 x, y로 바꾸는 이 스킬 자체는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항상 이 a, b에 대한 식을 x, y로 바꾼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이 풀이가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주어진 얘를 x, y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지만 이게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이해돼? 그게 내 목표는 얘를 x, y로 바꾼다. 그럼 얘를 x, y로 바꾸려면 a를 x, y로 바꾸고 b를 x, y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주어진 얘를 x, y라고 하면은 x, y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까지 목표를 생각해. 목표는 a를 x, y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를 x, y로 바꾸려면 b를 소거하면 a를 x, y로 바꿔서 가는 얘기지. 그래서 a를 x, y로 바꾸고 마찬가지로 b를 x, y로 바꾸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 틀을 천천히 그냥 다 외워야 돼. 괜찮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필기해놓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바탕으로 705번 문제 한번 읽고 어떤 거를 P라고 어떤 거를 Q라고 해야 되는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시간 줄 테니까 한 3분 정도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705번 이쪽에 있는 틀을 그대로 한번 훔쳐볼게.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유리야, 어떤 게 x, y야? q죠. q의 자체를 구하는 건 q가 x, y 여러분들 내가 첫 스타트가 있는 거야. q가 x, y가 이렇게 스타트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외의 점 있죠. 뭐야? p지. p가 a,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p를 a, b라고 잡는 거야. 왜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못해. 얘들아 알겠니?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지?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자 했어.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 어떻게 끄집어낸대? 주어진 P가 성분 A, B 위에 있죠? 맞아요? 그러면 A, B의 직선의 방정을 세워서 A, B를 대입하는 거야. 따라오니?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성분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바로 세울게. 얘들아 잘 봐. 기울기 찾자. 3 증가할 때 3 감소하지? x가 3 증가할 때 y는 3 감소하지?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요.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a, b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A, B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즉 A, B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냈다. 이거 세 번째 얘기야. 이러면 너네가 좀 할만해야 한다고. 여기까지 따라와. 자, 내 목표 뭐예요? 내 목표는 얘를
xy로 바꾸는 게 목표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xy로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문제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얘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Q라는 좌표는 x, y인데 얘가 얘랑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란 말이야.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써볼게. 그럼 내분점 공식을 쓰면 봐봐. 2 플러스 1분의 2에다가는 얘를 곱하고 8 1에다가는 쟤를 곱하죠. 컴마 2 플러스 1분의 2에다가는 3을 곱하고 1에다가는 b를 곱하죠.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3분의 8 플러스 a, 3분의 6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내 목표는 a, b를 x, y로 바꾸는 거거든. 잘 봐. 얘가 지금 x인 상황이고요. 얘가 지금 y인 상황이에요. 그럼 나는 a, b를 x, y로 바꾸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a는으로 정리하는 거야. a는으로. 그러면 양쪽에 3을 곱하고 a는으로 정리하면 a는 3x-8 이렇게 써버릴 수 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b를 xy로 바꾸는 거니까 b로 정리하는 거야. b는 이렇게. 그럼 양쪽에 3을 곱하고 b는 3y-6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시니까 그래서 여기 a, b에다가 이걸 쏙 대입하면 x,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y-6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9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틀을 어느 정도 좀 갖춰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따라오세요. 저게 선생님의 최선이야. 너희를 이해해줄 수 있는. 알겠지? 자. 알고 있는 좌측이 떠올라야 돼. AP는 BP 어떤 좌측이야? P는 AB의 수직이 된 분선 떠올라야 돼요. AP는 BP 나온 순간 우리는 P는 AB의 수직이 된 분선이구나 라고 떠올라야 된다고 해요. 알고 있는 좌측이라고 해서 이제 정리가 됐었어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그 문제 잠깐 한번 보면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위에 점 a, b가 있대요. 여기 위에 어딘가 a, b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서 이제 pa랑 pb가 똑같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a하고 b를 구하라 이런 문제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P하고 P가 똑같으니까 뭐 이거 P, B 똑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A, B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P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A, B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P가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점은 뭐냐면 A, B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이 위의 점이고 더 나아가서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결론은 이 둘의 교점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자취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이놈의 수직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등분은 중점을 활용한다. 중점은 3,4고요. 수직은 기울기를 주고 있다. 그럼 기울기는 2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2네. 이놈의 기울기가 2야.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직선과 이 함수를 연립하여 교점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자취인지 모르고 있는 자취인지를 정확히 체크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 717번 해보세요. 717번 717 x 플러스
7대 7 해봅시다. 접선은 D는 R 원방하죠 저쪽 지금 맞죠? D는 R 자 7에 7에다가 삼각형의 평행선 이렇게 써. 삼각형의 평행선 삼각형의 평행선 화살표 하시고 닮음 써주세요. 닮음 삼각형에 대해서 평행선이 나오면 여러분들 내신 때는 그냥 무조건 닮음이네 닮음이네라고 읽을 거야. 알겠니? 알겠니? 봐봐.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에서 얘랑 평행하는 성분을 여기다 그었대. 그럼 얘랑 평행하는 놈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때 평행하기 때문에 이놈들의 각이 같고 이놈들의 각이 같죠? 즉 닮음이 보인다는 거지. 닮음이. 이해돼? 삼각형의 평행선 나오면 무조건 닮음이 먼저 떠올라야 돼.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삼각형에 대해서 같은 내분점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놈을 연결했대요. 이렇게 연결했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 또한 닮음이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1대1 또 1대1 찍었대. 또 2대1 찍었고 2대1 찍었대. 그러면 얘도 닮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얘네가 닮음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봐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 삼각형이 존재하고요. 선분 AB와 평행하대요. 그럼 선분 AB랑 평행하면서 이놈의 넓이를 이등분하니까 대충 이런 느낌 아닐까 싶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 닮음이 떠올라야 된다. 닮음.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든 못 풀든 평행선 나오면 닮음 먼저 떠올려야 돼요. 닮음. 자, 그럼 이때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놈의 y절편을 구해주세요.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닮은 비가 A 대 B야. 그럼 넓이 B는 뭐가 되니? 넓이 B는 A 제곱 대 B 제곱 된다.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부피 B는 세제곱 대 세제곱이 된다. 이거는 뭐 중학교 때 개념이니까 이걸 일단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문제는 이놈의 넓이가 2등분 된다고 했단 말이야. 넓이가 2등분. 그럼 내가 이놈의 넓이를 1이라고 하면 이놈의 넓이도 뭐야? 1이지. 넓이가 2등분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닮은비를 활용할 거거든. 닮은비. 그럼 닮은비를 천천히 생각해보면 봐봐. 이 삼각형 내에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잖아. 맞니? 근데 넓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인 거지. 넓이 B는 1대 2인 거지. 아 잠깐만, 넓이 B는 1대 2인 거지. 지금 문제 넓이 B가 1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길이 B가 아니라 넓이 B가 1대 2인 거야. 넓이 B는 1대 2인 거야. 이래니? 그럼 길이 B는 몇일까? 여기에 루트를 씌워야겠죠. 길이 B는 1대 루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어디 대 어디가 1대 2 루트라는 얘기야. 닮은 B가 1대 2 루트이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루트라고 읽힌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자, 봐봐 얘들아. 내가 직선을 구하려면 조건이 2개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이 직선을 구할 거란 말이야. 평행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기울기는 줬어. 그러면 점 하나만 알면 되겠지. 그 점을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으로 해석해서 구하는 겁니다. 점 자체를. 무슨 말인지 될까요? 점 자체를 닮은비를 활용해서 내분점, 외분점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만큼 길이가 1대 루트 2니까 여기 있는 놈의 길이는 우리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OB를 선분 OB를 별은 선분 OB를 1대 루트 2 마이너스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서 주어진 이 별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별의 좌표를 구하면서 기울기는 이놈하고 똑같으니까 이놈의 기울기 갖다 쓰면 되겠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네. 그 직선의 방정식에 y 절편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넘어가셔서 721번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죠? 두 개가 평행한 거지. 두 직선이 평행해야지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너네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1번, 2번, 3번을 매겨서 1번, 2번이 평행할 때 2번, 3번이 평행할 때 3번, 1번이 평행할 때 그렇게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평행할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723번 731번 이렇게 써주세요. 731번 723번 옆에다가 731번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723번에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자취라고 써주세요. 723번에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자취라고 써놓고요. 선생님은 넘어와서 731번 풀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31번 별표 5개. 자, 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 문제 풀기 전에 뭘 먼저 풀려고 하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P의 좌취라고 해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풀 거예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P의 좌취를 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은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한 후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외의 점이 없어. 이외의 점 q, a, b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그냥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관계식을 써보면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고 나왔다. 그럼 내가 이 직선을 L, 이 직선을 M이라고 하면 관계식은 굉장히 쉬워. P에서부터 L까지의 거리랑 P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관계식 끝인 거야. 여태까지는 얘가 점이라고 나와서 P는 PB 막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은 직선만 이렇게 따로 들어갔을 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까? 관계식은 끝났어. 그럼 이 관계식을 다시 표현해보면은 x, y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랑 똑같네. x, y에서부터 x-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형 여기 따라왔어? 그러면 공식 쓰자. 루트 5분의 절대값 x 대신에 x 대입하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얘가 똑같아. 공식 쓰자. 루트 5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공식 썼어. 자 그러면 양쪽에 루트를 지워버리고요. 여러분들이 뭘 푸셔야 되냐면 절대값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얘랑 절대값 x-2y 플러스 1 이걸 풀어야 되거든. 혜정아 지금 절대 아니다.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 절대값 A는 절대값 B. 혜정아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절대값 A는 절대값 B 어떻게 풀어? 제곱해? 그냥 A는 뿔마비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얘가. A는 뿔마비.
제곱해서 푸는 거 맞아. 제곱하면 a제곱은 b제곱, a는 뺄마다 이렇게 나오듯이 양쪽에 절대값 있으면 이거는 풀이 바로 가셔야 돼요. 그냥 a는 뺄마비 이렇게 그냥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놈의 답을 내보시면 여러분들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다. 정리하면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냐 이런 얘가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두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답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이 풀려는 얘를 풀라는 게 아니라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맞니? 맞니? 그럼 봐봐. 선생님이 지금부터 저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놈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이놈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이렇게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거든. 즉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노란색이 자취하고 빨간색이 자취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이 점들을 P라고 한번 잡아볼게. 여기도 P고 P인 거야. P의 식을 세우면 직선 두 개가 나오겠지 당연히. 일단 자취는 답은 P가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P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서부터 선생님이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죠. 맞나요? 왜냐면 각이 똑같고 직각이니까 뭐 RHS 합동을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유는 합동이니까. 이해되니? 내가 여기 어떤 점을 찍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P에 대한 좌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P들을 모아놓은 거 아니야?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이 지금 계속 거리가 같은 P를 모아놓은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이해요? 봐봐. 우리가 731번처럼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못 풀어. 너네가 맨날 못 풀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풀거든?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 두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좌치와 거리가 같은 P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P를 모아놓은 좌치. 여기가 P가 있으면 이 거리가 같단 말이야. 그 좌치는 똑같은 좌치야.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너네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풀지만 저렇게 나오면 문제를 못 푼다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겠다? 731번. 밑줄 거 이루는 각을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밑줄 거 놓고 쓰세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P의 좌치랑 똑같다라는 거죠. 문제가 저렇게 나오면 못 풀지만 이렇게 바꿔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어진 저러한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거리가 같은 P의 좌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사실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었지만 이 답이 737번의 답이 된다고. 왜 좌치가 똑같이 그려집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늘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답까지 오답만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끝!